드라마 연인에 등장하는 이장현은 실존 인물일까요? 오늘은 이 궁금증을 가지고 이장현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의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라마 연인은 병자호란을 겪으며 엇갈리는 이장현과 6일체의 비극적 사랑과 백성들의 아픔을 담아낸 시대극입니다. 그렇다 보니 극 중에는 인조부터 소현세자까지 실존 인물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우린 조선 역사 속에서 이장현이라는 인물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보여준 이장현의 놀라운 상술과 문물을 겸비한 사기적인 능력치라면 절대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말이죠. 그렇다면 이장현이란 인물은 그냥 작가가 만들어낸 허구 속 인물일까요? 아닙니다. 극중 조선 최고의 소드마스터로 등장하고 있는 이장현은 실제 역사 속에 등장하는 실존 인물입니다. 다만 작가님께서 극적 설정에 맞게 그의 능력치를 조금 더 끌어올리고 약간의 MSG를 친 것뿐이죠. 하지만 실존 인물 자체가 워낙 스펙타클한 인생을 살았던 분이라서 역사적 평가는 나름 갈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극중 이장현의 롤모델이 된 그분의 역사적 평가가 아닌 드라마 속 주인공과 실제 인물 설정이 얼마나 잘 매치가 되는지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이장현은 모든 걸 가진 완벽한 남자이지만 어린 시절 깊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살아가는 미스터리한 사내입니다. 또한 그가 드라마 속에서 보여주는 능력치는 난세의 영웅이 따로 없을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조선 최고의 무사의 버금가는 엄청난 검술 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두 번째는 국내외 정세를 빠르게 파악해 무기 밀매 등으로 막대한 돈을 버는 뛰어난 상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주를 본거지로 삼아 몽골, 청나라까지 인맥이 뻗어 있는 것은 물론 청나라 말까지 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훗날 청나라로 끌려가는 소현세자와 깊은 인연이 닿으면서 그의 스승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 조선 왕실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 스토리를 담고 있는 이장현이라는 인물이 실존 인물이라니 믿어지시나요? 그럼 지금부터 역사 속에 등장하는 오늘의 주인공 이장현에 대한 몇 가지 사실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불렸던 그의 실제 이름은 장현이며 1613년 광해군 5년에 역관으로 동지중추부사를 지낸 아버지 장경인과 판관 신철수의 딸이었던 어머니 영산 신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시 중인의 신분으로 궁녀에서 왕비의 자리까지 오른 희빈 장씨의 오촌 당숙이기도 했죠. 쉽게 말해 장현은 희빈 장씨의 아버지 장영의 사촌형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역사적 평가는 갈릴 수도 있지만 그가 병자호란 시절 보여준 행적은 정말 놀라움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특히 장현은 당시 뛰어난 사무처리 능력은 물론 일찍이 명나라를 다녀온 경험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뛰어난 외국어와 외교 실력을 바탕으로 첩자이자 교섭자이며 때론 무기 밀매책으로도 활동하며 조선을 여러 차례 위기에서 구해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특히 병자호란 때 그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청나라의 기밀을 탐지하고 비밀문서를 입수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조선의 제조가 금지된 화포 등의 무기를 미립해 들여오기까지 했으니까요. 또한 1637년 인조 15년에는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간 소현세자와 효종을 심양에서 6년간 모셨다고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머무는 동안 은밀히 청나라의 사정을 파악하고 기록해 나라의 힘이 되고자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것만 놓고 보면 역사적으로 대단한 사람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드라마 연인에서 소현세자로 출연하는 배우 김무주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병자호란이라는 커다란 줄기 안에서 역사 속 실존 인물을 연기하는 만큼 이장현과 남다른 관계를 형성하며 점차 인조의 아들에서 조선의 세자 소현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섬세하게 담아낼 예정이라고 말이죠. 참고로 20부작인 드라마 연인은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누어 병자호란 전후의 내용을 담을 예정인데요. 파트 1에서는 병자호란이 발발하여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인물들의 역경과 성장 이야기를 담고, 파트 2에서는 전쟁이 끝나고 난 뒤 청나라 포로로 끌려갔던 주인공들과 공녀들이 돌아오면서 벌어지는 조선의 비극적 상황을 스토리로 풀어낸다고 합니다. 즉 병자호란의 최대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환양녀에 대한 스토리가 담긴다는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당시 청나라에 끌려간 약 60만 명의 포로 중 여성이 무려 50만 명이었다고 하니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랑캐에게 끌려가서 온갖 핍박과 갖은 고초를 겪고 겨우 살아 돌아온 조선의 여인들이 홍제원의 냇물에서 목욕을 하고 한양으로 들어오면 그 죄를 묻지 않겠다는 인조의 명예도 환양녀라는 이유만으로 가족과 나라에 버림받고 죽어갔으니까요. 참고로 이때 남자들은 귀국 후 노예의 사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기혼 여성은 귀국 후 도리어 참혹한 고통을 겪었다고 하죠. 청나라에서 임신한 여성이 남편을 찾았다가 온갖 구박을 당하고 쫓겨나거나 자살하는 사례도 부지기수였고요. 또한 시집을 가지 않은 처녀들은 스스로 자결하거나 문중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이장현의 가족사도 이런 내용이 아닐까 추측되기도 했습니다. 드라마 속 이장현이 어렸던 시절은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전인 1627년으로 점쳐졌고 이때가 바로 청나라의 1차 침입인 정묘호란이 일어났던 시기였으니까요. 그럼 이를 토대로 극중 이장현의 가족사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3회로 가보겠습니다. 송추 할배와 아내 일항의 혼례를 치른 이장현은 지나가던 한 할아범의 외침을 듣고 지난 과거를 회상합니다. 오랑캐가 쳐들어왔으니 나라가 망하겠구나. 사직이 무너지겠구나. 여인들은 낯을 감추고 사내들은 쇠를 들어라. 여인네들은 낯을 감춰라. 여인네들은 낯을 감춰라. 이어 장면이 바뀌고 비가 오던 어느 날 밤 어린 이장현은 대문 밖으로 쫓겨난 채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절규하며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대문 안쪽에서 참혹한 매타작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죠. 즉 이 상황을 짐작해보면 매를 맡고 있는 사람은 이장현 모친으로 추측되며 정묘호란 때 청나라에 끌려갔다가 집에 돌아왔지만 결국 정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버림받고 맞아 죽었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이유로 낯선 할배가 지나가며 여인네들은 낯을 감춰라라는 말을 했을 때 이장현은 끔찍한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며 돌아가신 모친이 생각났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장현이 그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겠다며 비혼주의자가 된 것 역시 엄마에 대한 끔찍한 기억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하지만 그런 이장현도 능군리에서 조선시대의 다른 여성들과는 차원이 다른 마인드를 가진 육일체를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육일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고 남자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배포 있는 여자라면 자신의 여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장현과 육일체의 사랑은 이루어지더라도 비극적 결말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죠. 알다시피 지난 1화에서 이장현의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장면이 등장했으니까요. 그리고 육일체 역시 죽지는 않더라도 이장현 못지않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 듯 보입니다. 어쩌면 이장현과 그녀의 자식들까지도 말이죠. 여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정리해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많은 의견과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